안녕하세요. 자, 2026년부터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완전히 확 바뀝니다. 이게 누구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또 다른 분들한테는 이거 큰일 나는데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액부터 조건까지 여러분이 진짜 꼭 아셔야 할 모든 걸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실업급여 오르는 거야, 마는 거야? 그쵸?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문제니까 빙빙 돌릴 거 없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오릅니다. 일단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오르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게 무려 7년 만에 상한액이 오르는 거래요. 아니,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 이유가 좀 재미있는데 바로 역전 현상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최저액도 같이 따라 오르는데 정작 최고액은 7년 동안 그대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쎄 최저액이 최고액을 넘어설 지경이 된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드디어 상한액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먼저 상한액, 그러니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한액, 최소 보장 금액도 같이 올라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월급이 높았던 분이든 좀 적었던 분이든 전반적으로 다 같이 수급액이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이걸 하루 단위 말고 한 달 단위로 바꿔보면 변화가 훨씬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금은 한 달에 최대 약 198만 원이거든요. 이게 2026년에는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약 204만 3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드디어 월 최대 수령액이 200만 원의 벽을 넘는 거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약 204만 3천 원.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2026년부터 여러분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 달 실업급여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돈을 더 주는 건 맞는데 그 돈을 받는 건 훨씬 더 까다로워져요. 지금부터는 확 엄격해지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금액은 올리되 요건은 엄격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생활비 보조해주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일터로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재취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의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손보는 게 뭐냐? 바로 반복수급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 방식도 뜯어 고쳐요. 그러니까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 타고 또 짧게 일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도입되는 거죠. 자, 그럼 반복수급자가 대체 누구냐? 기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기준은 바로 5년 안에 3번입니다. 만약 내가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았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 혹시 싶은 분들은 과거 이력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페널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단계별로 점점 세져요. 보세요. 세 번째 받으면 10%가 깎이고요. 네 번째는 20%, 다섯 번째는 확 뛰어서 40%가 깎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는 그냥 반토막 50%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반복해서 받을수록 손해가 어마어마해지는 구조인 거죠. 돈만 깎이는 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서 첫 돈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걸 대기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늘어납니다. 원래는 7일이면 됐거든요. 근데 반복수급자는 최대 4주, 거의 한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당장 생활비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구직활동 심사도 이제 거의 현미경 수준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냥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지원 버튼만 몇 번 클릭하는 이런 형식적인 활동은 이제 안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면접에 안 가잖아요? 그럼 바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실업 상태인 분들은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또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해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 즉 기여기간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
그 문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그러니까 한 6, 7개월 정도만 일하면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간을 최소 10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아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 받는 걸 좀 줄여보겠다는 의도죠. 그럼 실업급여 받으면서 몰래 아르바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만약 걸리면요. 와, 상상 이상이에요. 받은 돈 전부 다 토해내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러니까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변화들을 하나로 딱 꿰뚫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제도의 성격이 해먹에서 트램폴린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실업급여는 뭐랄까, 실직한 누구나 잠시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해먹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쉬게 두는 게 아니라 재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 높이 점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단한 트램폴린으로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수동적인 지원에서 능동적인 재취업 촉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나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무조건 이 두 가지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나는 혹시 반복 수급자에 해당되는가? 둘째,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분한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근로자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에게도 새로운 책임이 생깁니다. 뭐냐면 단기 계약직을 너무 자주 뽑았다가 내보내는 회사 있죠? 이런 회사에는 앞으로 고용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할 거예요. 기업 스스로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죠. 2026년의 실업급여는 더 이상 편안하게 누워있는 해먹이 아닙니다. 재취업을 위해 더 높이, 더 힘껏 뛰어 올라야 하는 단단한 트램폴린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이 새로운 트램폴린에 오를 준비가 되었는가?